이솝이 뭐예요? 근데 이솝은 네. 애트리, 스토리, 오피니언, 갱플. 아 그거였어요? 난 이솝이라는 줄 알고. 약간 그런 느낌. 네. 이야기하시면 돼요. 플레이그라운드 얘기를 아.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플레이그라운드는 네. 이제 아까도 지금 아까 감천 얘기한 것도 그것도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거는 항상 틀에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벽돌 찍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왁구 문화에 우리가 항상 살아왔어요. 근데 이 왁구 문화가 안 되면 가오 문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희석되고 창의적인 거고 뭐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마 퇴직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한 50년, 60년 다니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니까 요즘은 요즘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연구소가 큰이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보면 이 삶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우리 연구원들 이렇게 쭉 보고 우리 동료들 보고 선배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니시티브를 하고 뭐 하려고 하진 않고 윗세대는 앞에 있는 젊은 세대로 가면 어떻게 하면 디버깅 할까, 뭔가 에러 없나 이런 거 하려고 하고 또 윗세대는 그 앞에 있는 세대는 또 자기들 경쟁사에서 또 뒤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보고 참 이걸 어떻게 이게 과연 그 소통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통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원장님 오시고 나서 소통 많이 했는데 소하고 대화를 하는지 소통을 하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통이라도 지금은 중요한 게 문화 이노베이티브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문화 이노베이트가 뭐냐면 회사의 CSO와 같은 거예요. 컴퍼니 스트래티지 의 체어 한 사람 같이 우리 연구소에 진짜 문화 이노베이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도 세대 간의 페더레이션이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살아가는데 오케스트레이션만 했어요. 컨덕터가 이렇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페더레이션을 해야 될 때가 문화의 페더레이션이 뭐냐 협연을 해야 된다고요. 협연을 이제는 누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경험이 없어요. 참 불행하게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없애자는 거예요. 음악을 작곡을 했던 사람도 여기 분명히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문학을 한 사람도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C를 잘 짜고 파이썬을 잘 짜고 자바를 잘 짜고 네트워크를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네트워크는 이제는 우리가 30년이 지나왔던 우리 연구소가 가장 그 정체성을 했던 프로토콜이라는 게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없는데 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부서에 갈등이 세계로 일어나고 있어요. 난 뭘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앞에 가로막는 게 뭐냐면 식구리 받는 자기 자존심이 앞에 딱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소장, 본부장, 뭐 PL 이 갈등이 뭐냐면 자기만의 자존심의 갈등 때문에 그 문화를 잠깐만 아이솔레이션 자기도 모르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과제 기획도 그렇고 과제를 하는데 행복감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재밌어 그냥.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저는 뭐 이것도 찍으니까 또 그러는데 저는 계약 이번에 요새 사회 이슈 되는 계약직 정규직 우리 원래 들어올 때부터 계약직이었어요. 인생이 계약직에 태어날 때 죽다고서 죽을 때 가는데 그걸 뭐 꼭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으면 이거 하다가 이 계약 끝나면 저쪽에 계약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80년대, 90년대 일본 문화인 평생 직장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겠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24시간을 8시간 노동으로 나누면 온 식구가 알바를 나눠서 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같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이런 어머니가 불러서 나눠주는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가 벌어서 각자가 그거를 같이 하모니라이즈 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거에서 쭉 자기가 그걸 보장해달라,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달라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너가 미래에 대한 걸 하나 포기해달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노동자분과 비노동정규직 노동자분들 뭐 하지만 없애야 돼요. 다 그냥 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아레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레날이 없는데 무슨 아레날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아레날이라는 스트럭처를 갖고 아레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대충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경쟁력 없어서 5년 뒤에는 나가요. 근데 우리는 경쟁력을 철밥통 경쟁력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는 나 때는 맞아요. 지금 우리 여기 선배님하고 뭐 다 있을 때는 평생 직장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규 분포. 우리가 이 연구소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50대일 때가 정적일 거예요. 지금은 원 센츄리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대에서 10년 지나고 나서는 정규 분포에서 또 폴링 떨어져요. 인생이 떨어져갖고 앞으로 30년을 아무 인트레스트 없이 아무 그런 거 없이 살아요. 근데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여태까지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하고 인양 퇴직하면 뭐 기똥찬 무슨 뭐 설계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선배들을 딱 보면 제가 등산을 하거든요. 7년 동안 퇴직한 다음에 한 2개월 후면 수도권에 다 모여요. 수도권에. 왜 그러냐면 잘 살아본 적이 없어. 재밌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 큰형님도 있는데 결국은 뭐하냐? 개인 택시 운전해요. 그 전에 뭐 2년을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다는데 결국은 갔다 오니까 할 게 없어서 또 그거 하거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 정말 아무것도 필요. 내 옛날부터 퇴직을 없애자. 치매 걸릴 때까지 일어나자. 정기 분포에서 이렇게 가서 어떤 사람은 이틀만 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3일만 일하고 싶은 사람. 나는 이런 거예요. 모직하는 거는 되게 루틴이에요. 이제는. 그 80세 된 좀 선배한테 공부생 맡겨. 한 달에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50대 가장 일 많이 하고 49대 되는 거기는 연봉 1억 되는 거기 구현이나 이런 걸 완차시켜.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70대 있는 사람은 3일만 일하니까 3일은 자기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을 왜 만드냐는 거지. 난 그걸 없애자고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쓰신 분들은 1cm 넘어야 되는데 65세 끝난 다음에 40년을 뭐 할 거냐는 거지. 40년은 저기 앞에 계신 분은 지금 해프 남았어.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몇 살이냐 그러면 5살이야. 5살. 그러니까 1cm를 50으로 나눠서 이쪽 50년은 생물학적 가족을 돌보는 세대였고 이제는 50년 끝나고 죽을 때까지는 새로운 내 삶을 살아서 이제 5년 됐다. 그래서 몇 살이고 5살입니다. 할 거 많아요. 진짜. 내가 진짜 그 부분을 하면서 왜 그거 생각을 하면서 스토커를 가서 왜 눈물이 바가지로 나는지 아세요? 자연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스스로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오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가 등산 인구가 700만인가 800만인가 그렇게 되는데 45%가 55세 이후에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래서 같이 만나요. 근데 왜 오세요? 그랬더니 자네도 다 경험해봤잖아. 왜 안 오는지. 아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또 집에 가면 와이프가 냄새 난다 빨리 나가라 그러고 돈은 또 다 뺏겨갖고 또 달라는 말도 못해. 왜냐면 회사 다닐 때 와이프한테 카리스마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주면 눈치 보고 주면 그냥 이렇게 받아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면 그때 다니실 때 왜 퇴직을 없애자 좀 연장하자. 우리 건강보 우리 그 저기 연금 있잖아요. 62세 탈 거를 내가 5년 연장을 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퇴직을 연장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제 표준 저기 이 초빙연구원 이거 있지만 이런 제도를 꼭 무슨 또 5년 당기고 뭐 더 이상은 안 연장 이런 규제 다 없애버리고 그냥 퇴직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근데 일해야 돼. 거기서 또 퇴직했는데도 그 저기 저 후배들의 그 이 버든이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3년 동안 다시 필드에서 있다가 여기서 들어오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할 게 있어요. 진짜 할 게 있어요. 첫째, 후배들한테 과제 기획과 하기 전에 나이 먹으면 속도가 늦잖아요. 코딩해. 여기서 뭐 업체가 치면 빨리 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썩어도 준치해. 좀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 쭉 좀 해. 아니면 품질 같은 거 좀 하고 아니면 페이퍼 같은 것도 한 3일 나오는 페이퍼 같은 거 몇 번 읽어서 후배들한테 열심히 임플리멘트하는 후배들한테 앞으로 트렌드는 이런 거다. 그래서 과제 기획 꼭지를 좀 이렇게 다음 과제를 뭔가 아이디어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선순환 구조를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뒷짐지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면 10억 가지고 가면 다 모으니까 윗 사람들은 다 그냥 포션 크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 여기 연구소에 무슨 혁신이 나갈 때 다 필요 없어. 다 태스크 포스트 다 없애버리고 하나 만들면 돼요. 룰을 없애자. 룰 없애고 정말 우리 이런 소통에서 뭔가 하고 어떤 연구소의 규를 만들고 싶고 룰을 만들고 싶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로 시행하는 게 연구소가 빨리 가는 길이에요. 너무 많아요. 내 저번에도 그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해외 출장을 가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내 있을 때 30년 된 룰이야. 그거를 왜 지금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업 책임자가 보내면 가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왜 그런 룰을 만드는지 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의 목적은 7, 80년대, 90년도 때는 충분해서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많이 가야 돼. 지금 경험 봐야지 그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관점을 옛날 사람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이런 거야. 내가 못 가니까 마치 이씨 좀 그런 거야. 내 스포츠문에서 못 나가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틀이를 크게 뭐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 보이는 허들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걸 없어요. 내가 요즘 있잖아요. 저 연구실에서 회의하다 보면 참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실컷 젊은 사람들이 막 하고 공부하는 사람 발표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핸디캡만 찾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뭐가 안 돼? 그거 해봐야 안 돼. 네거티브 문화를 갖고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없죠. 나는 진짜 우리 연구소는 5억짜리 과제가 뭐 창의 과제나 뭐 전체 다 그걸 했어요. 전체 그냥 그런 걸 해갖고 막 하던가 아니면 원장님 혼자 놔두고 결제선을 다 없애든가.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선임한 사업 책임자라는 PL이라는 게 있고 연구소 조직 내부에 있는
그룹장, 본부장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면서. 본부장이 피해를 안 해 날이 없어요. 인사장이. 그러면 본부장이 해외 출장 가려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저쪽 피해가 저쪽 가서 끼우끼거려갖고 예산협체 가서 가. 근데 피해를 있는 애들이 출장 가려니까 피해는 허가했는데 그룹장이 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게 뭐냐면 조직의 아레날이 서지 않아서. 저는 두 번째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드레인되는 조직에 있었으면 좋겠다. 파워가 있으면 힘이 있어야 돼.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조직은 카리스마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새 제가 3년을 느끼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애트리가 이렇게 가면 지금은 살아. 저는 제 개인적인 지금은 살지만 앞으로 10년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선정 원장님 계실 때 1000명이 나갔습니다. 3년 뒤에. 지금은 3년 뒤에 1000명이 허리가 퇴직을 해야 돼. 지금 뽑지도 않아. 그거 지금 내가 보니까 47.5세더만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전체가 정기공부의 정점에 딱 있는 거예요. 정점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랭카드나 이런 데다가 크게 이렇게 우리 내부적 혁신에 정기공부를 하고 우리 전원이 여기 와 있다라는 걸 한번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반 회사도 지금 일반 회사는 어떤지 아세요? 후배 포스코나 삼성에 있는 친구들 임원회들을 봤어요. 은행은 올해 45세가 정년퇴직이에요. 신한은행은 45세가 퇴직이에요. 이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외국같이 우리가 고용체계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아니면 파이어 당했다는 게. 이제는 레주메 문화가 아니라 커리어 패스 문화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커리어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직장을 내가 여기 레주메 썼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그런 얘기를 꼭 해서 그래서 우리 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TDX라는 게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라고 있는데 난 IDX는 인텔리전스 디비전 익스체인지라고 생각해요. 각각에 있는 도메인의 지식들을 어떻게 스위칭 시키냐 알맞게. 그것이 미래 산업에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AI 하는데 AI 어떻게 할 거 뭐 있냐.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세대는 TDX, TDMA 했지만 2세대는 지능을 각 도메인별로 스위칭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혜로운 세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즈덤한 월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그리고 예전에는 생계형, 산업 생계형, 가정 생계형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3만 불 시대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요새 여기 애틀리에인가 거기 많이 활성화됐어요. 난 그거를 한 층마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우리 연구소가 1인 1 연구실을 왜 못 줄까? 난 그것도 재봤어요. 제가 이게 이 자료 제공을 한번 해봤는데 충분해요. 그게 뭐냐면 각자 갖고 있는 욕심만 없으면 돼요. 7년구동이에요. 거기에 아마 제대로 실험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클라우드로 바꾸고 하나의 데이터 시험장을 만들고요. 거기에 3계층은 그대로 스페시픽입니다. 난 1인당 다 연구실 줬으면 좋겠어요. 구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클라우드로 공통으로 실험하면 되잖아. 꼭 내 거 사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머시브하게 연구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의 소속이 없다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음악 집에서 작곡 같은 거 하면 여러 명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이렇게 좀 뭔가 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거 같이 우리 혼자 할 때는 혼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원장님이 국가에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전 일이 뭐 연구소 중심이라면 그 연구소 중심 과제를 하나씩 어떻게 하든가. 그러면 아니면 정부에서 우리 연구소가 보니까 1년에 0.7조를 쓰고 있더만요. 근데 순수하게 쓰는 거 뭐 보니까 한 3, 4천억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통장에 나간다. 그거 안 줘도 돼. 그거는 조달청에서 주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한테만 달라고 그러면 3천억만 달라고 그러면 그냥 1인당 3억씩만 해버리면 과제 3천 개 되는 1,000개 되는 거죠. 굳이 무슨 대학한테 무슨 위탁까지 이거 우리한테 돈 하나도 들어오는 게 아니야. 왔다 나가는 거야. 근데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3천억만 달라고. 내가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3천억이면 인센티브 다 주고도 남아.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그 4050 때 첫 질문한 게 있어요. 건물 하나에 500억씩 대출 받아라. 11개면 한 7천억 받아갖고 연구원들 과제 주라 이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너 배임이라고 그럴 거야? 연구원들이 연구 기관장이 연구 과제를 하겠다는데 그 기관장이 그 담보가 잡혀갖고 그걸 돈 주겠다는데 아니면 얘네가 주던가. 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야 하고 싶어하는 거 하고 하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 ETRI라는 명칭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일렉트로닉이라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일렉트로닉 맞아. 지금은 일렉트로닉이 꼭 일렉트로닉입니까? 아니지. exciting technology. 맞아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익스트림 리서치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이제 1년 차는 재밌었는데 3년 차 되면서 이제 막 연구소에 있으면서 짜증이 나는 게 잘 안 바뀌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준석 부장님은 그거 안 바뀔 거 없습니다. 저 신선배가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뭐가 되겠죠? 진짜요. 그게 우리 저번에 이제 세통사 거기 갔었지만 우리 과학기술계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같은 나라의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외국 선진국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산업주도형 과학기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산업주도형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유비가이들이 뭐냐면 코모디티화 시켜버렸어요. 이 코모디티라는 부분을 내가 강의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야. 코모디티를 너무 모르는 거야. 우리 이거 어디서 사요? 프랜차이즈에서 사잖아요. 근데 코모디티야. 가격 배려가 없고 기술 배려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불쌍해요. 구글이라는 전 세계의 이런 지부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컨베이어 벨트 일할 놈을 박사고 배려 없는 아무나 꽂아 놓는 거야. 24시간 돌 수 있게. 그리고 5%만 지들이 5% 상위 5%에 있는 애만 살고 전 세계를 자기의 알바시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없는 게 있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코모디티를 하면 단가 싸움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 뭐 8,000원이야? 7,000원이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코모디티는. 왜? 코모디티 할 때 안 치면 작업지시설을 하면 되니까. 그게 코모디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안 좋아요. 예.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당신들 지금 벌고 있는 거는 이전 세대가 갖고 있는 에셋과 가치가 가지고 영향이 돼서 먹고 사는 거지. 이제 우리 세대 50대 다 죽어버리고 가치가 없고 산업에 경쟁력이 없을 때 당신들이 그때 가서 40대야. 가치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가치의 선순환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무지하게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뭐 이상한 생각만 하냐. 우리는 뭐 결국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냐 안 키웠으면 당신들이 경쟁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식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되게 리버럴하게 생각하고 막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키웠어. 너무 키웠어. 그러니까 독립심이 없었다. 챌린저가 보니까 없었다. 뭐만 있냐? 소셜 댓글만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거든. 왜? 이 문화가 왜 생긴 가 또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부모님 다 알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우리 뭘 했어요? 대학이라는 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지방에서 집에서도 중학교 2학년 되면 방구석에 들어가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었니? 학원 갔니? 그거밖에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뭘 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겁날까봐 그냥 마음 졸이고 고등학교 고3 온다면 또 그렇게 가. 그 다음에 좀 이제 얼굴 좀 보고 같이 살까 했더니 대학 들어가니 독립한다고 나가. 그러니 실제로 피지컬하게 인간관계 네트워크는 없는 거죠. 근데 뭐만 생겼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하면서 댓글하면서 가상으로의 소통은 무지하게 발달됩니다. 옆에 뭐 엄마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짜증나는데 이 가상 공간은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막 내리 까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새로운 신조 문화가 생긴다. 왜? 이제 부모가 윗사람이 그거 보고 지들끼리의 대화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분석을 잘 보면 인터넷은 과학기술은 인문사회적 관점 중심에서 개발을 발전시켜야지 과학이란 기술 관점 포커에서 가면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기술이냐? 아니다. 인문사회야. 세상은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능이 있는데 그거를 다 수익집을 잘하면 그게 바로 IDX라는 거예요. 우리가 IDX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농업, 국방 하지 말고 인간끼리나 잘 소통하면 그것이 IDX예요. 그것이 만약에 기계화가 됐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죠. 알자가 리서치가 아니라 롤이고 D가 디벨롭이 아니라 디파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뭔가의 롤을 자꾸만 정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 그것이 R&D라는 거지. 일단 전공 없애야 되고 퇴직 없애야 되고 규제 없애야 되고 그리고 공간 네, 공간을 네 없애야 되고 다들 굉장히 이상주의자에 가깝다고 느껴지실 만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상주의자는 초현실주의자예요. 사실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느꼈던 거를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걸 못 느꼈으면 이상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걸 왜 읽냐면 사실 책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고를 막 하거든요. 다양한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게 있어서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40대까지는 이런 이 연구소 이 문화 나도 20년 여기서 왔으니까 청춘을 여기서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못 느꼈는데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글주가 대단한 게
50이 넘으면서 생각을 좀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더 창의로워져요. 좀 디테일 있게 창의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디테일성은 없지만 아주 공격적인 창의적인 전위예술적인 창의가 있는데 50이 넘어가면서는 뭐냐면 되게 정제된 창의를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무지하게 창의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헐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사회의 가장 그 문제가 뭐예요? 촛불 사회가 촛불 그게 왜 일어났어요? 그런 어떤 자존감과 창의에 대한 부분이 헐트가 생기니까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게 무슨 어떤 민주당이나 무슨 한국당이나 여기에 무슨 당에 무슨 이렇게 편협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까 문화 이노베이터가 그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 모래알 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실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우리 딸하고 2살 차이예요. 그럼 우리 테이블에서도 몇 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원하는 거는 뭐냐면 100세의 선배와 20대의 선배가 같은 연구실에서 아날로틱하게 과제를 뭔가 같이 한 정점을 하고 논의한다는 거. 이건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가 의를 보셔야 돼. 근데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다 적이 됐잖아요. 객가적 가족이 다 나눠졌지만 이런 워크로드에서 그런 거를 워크플레이스에 그런 걸 만들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형제지간에는 이제는 30대지만 20대만 돼도 다 헤어지지만 같이 동료들은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살면. 그러면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자꾸만 경험치를 이해시키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도 리스펙트를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거를 해야 하지 않으면 난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까지가 한 선배와 같은 연구실에서 같이 이거를 원 센츄리 연구실이라고 랩이라고 해갖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면 연구실 들어가 보세요. 분위기 썰렁해요. 꼭 저기 고딩이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는 분위기 같이 말을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애들리에서 연락에 얘기를 하는데 딱 엘리베이터가 타는 순간 얼굴이 다 뭉그러져요. 다. 뭐냐면 저 공간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 지금에 있는 가족 구조가 같이 있는 거야. 저희 가면 대선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재밌고 싶은데 그 하나의 공간을 뭔가 해줄 이니셔티브가 없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와그라 그래 무슨 총무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뭐 회의비가 어땠어. 되게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 그거.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20대는 얼굴 없는 소통을 그 문화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구만. 그냥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냄비 근성들이 딱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좋아요 붙이는 건 또 쉽거든. 그냥 나 책임 없거든. 그러면 그거의 랭크를 가지고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그러면 자식한테도 그럼 인터넷 랭크를 따져갖고 좋은 아빠냐 부모냐 나쁘냐 할 거냐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의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하는데 잠깐 팩트만 잠깐만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거 우리 실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팩트를 얘기하면 좋은데 액트까지 얘기하라는 거야.
액트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나 그거를 또 관찰을 했어요. 이게 우리 그 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주눅 들었다고 하잖아요. 주눅 문화가 있어요. 이게 말을 안 해. 끝까지 개겨. 누가 무거를 하는지 끝까지 의지가 있다가 한 명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까지는 공격을 안 해. 두세 명 딱 나오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융당폭격이 막 가. 근데 그것도 뭐냐면 해결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비난은 거야. 그게 댓글이야, 댓글. 100원. 근데 결국 내가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냐, 쏘. 가만히 또, 그때부터 또 무건이 간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한 명씩 예전에는 누가 다음날 합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잖아. 다음날 그 말도 못해. 슬슬 빠져나가. 그럼 누가 남느냐? 선배들 남는 거야. 그럼 뭐 하냐? 하나. 오늘은 그냥 얘기나 하나 해보자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하루에도 이 공간에서 1000개가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이 공간에서. 그러면 여기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조직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말만 막 하다가 그냥 퇴근 시간 되면 가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지하게 보수적인 조직도 아니고 힘이 없는 조직, 기운이 빠진 조직. 진짜 아까 왁구가 없는, 가오가 없는 조직. 그래. 그게 요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요, 사실은. 혹시 그러면 그런 청년층과 장년층이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른 조직 사례가 전 작년치기 아니 5살이거든요. 회사과 같이 네. 그 외국이나 미국이나 좋은 사례가 우리 미국에 하면 우리 엔지니어 쪽에 가면요. 그리고 20대도 많아요. 근데 거의 캔슬은 선배라는 엘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컨템포러리라는 컨셉이에요. 우리는 그게 자꾸만 조금 머리가 좀 이렇게 하고 나같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좀 피부가 진화가 된 것 같이 보여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 안 뜬 거야. 우리 엄마 세대. 그 세대를 제너레이션을 자꾸만 이 차이를 두려고 하는 문화를 우리 사왔던 거예요. 모르게. 미국도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컨템포러리 사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야. 안 됐을 땐 깨끗하게 인정하는 문화가 돼야 돼. 어디 새끼야 그냥 눈은 불안이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생기는 거야. 헐까지도 괜찮아. 근데 댓글로 그냥 이렇게 뭐 쓰잖아. 그냥 이렇게 몇 개 그냥 어떤 말씀이세요? 뭐 그냥 기억력 개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끼리는 또 다 알아. 여기 있어야 될 필요 없다는 거지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아닌데요라는 것보다 제 생각에 이런데 이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헐 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쌩 하고 하면 아버지가 막 자식한테 하는데 헐쌩 하면 좋아. 그럼 뭔 얘기를 해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나하고 유학 갔을 때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꼰대 짓을 했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야?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뭐야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았어. 그래갖고 그날 3시간을 문자톡으로 서로에 대해서 막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뭐 했는지 결국은 뭐가 나왔는지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맨 마지막에 나 자. 끊는 거야 걔가. 나 자.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나 제가 잠자기 전에 나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그래서 이 또 굵다 씨 그래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있는 문화의 소통의 문화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거를 크게 뭐 언어냐 따지기 전에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모른다고 내가 문화적인 괴리가 있던 소통의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서열순으로 풀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돼. 최근에 이제 얘기 중에 퇴직을 기다리는 사람과 퇴직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과 누가 과연 성공한 이 시대의 사람이냐 할 때 퇴직을 빨리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 우리 세대는 사실 우리 취향, 적성에 맞게끔 내가 짭을 구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짭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적성에 맞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퇴직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진짜 퇴직한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 아니야. 내가 좀 더 뭔가 하고 싶어. 뭔가. 근데 뭔가가 뭐냐는 거야. 뭔가가 뭐냐는데 이 뭔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평생 왔던 습관과 관습에 거기서 연장선상에 조금 뭔가의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거기는 존심과 뭔가 있어서 말을 못하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기 비전공적으로 가요. 제가 왜 내가 아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10% 딱 나와요. 10%. 거의. 시골에 집 짓고 마누라하고 산다. 하나는 여행 다니면서 산다. 또 하나는 난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10부류를 다 한 5명씩 만나봤거든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드레인 해주면 난 거기서 뭔가 기회 좀 하고 싶다. 드레인 해주면 그래서 그러면 옛날같이 돈 그런 걸 할 수 놀아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그렇죠. 그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 진짜 신사짓고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행정직원분들 할 게 없다고 해요. 왜 할 게 없어? 할 게 많은데. 아까 전공 없애는데 왜 행정부는 왜 이렇게 할 게 없어? 할 게 있어요. 없애니까 문제인 거야,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없애고 보자 얘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자. 없애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가 그 원규의 글을 봤어요. 없애는 거 뭐 꼭 위에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원장이 없애도만 보니까. 네. 없으면 돼요. 대신 지금도 우리 작년에 임픽할 때 있잖아요. 뭐 퇴직한 사람 뭐 고가를 줘서 뭐 1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62세, 65세 되면요. 그 돈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그 돈, 그 스칼라. 도리어 그 제도를 더 해갖고 80대까지 일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해요. 일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제도는 그거를 틈타서 또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이걸 못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제도를 해갖고 그걸 개선해 나가야지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거기다가 플러스 혹시 그 퇴직 없애자는 강연하실 때 그거와 병행해서 사실은 그 엑시 프로그램을 좀 특히 R&D 하시는 쪽에서 네. 좀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R&D가 모두가 다 성향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 기회를 못 가져봤기 맞아요. 때문에 다른 제 인생 2라운드, 3라운드에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한 준비를 한 55세 되면 디폴트로. 그래서 제가 그 가져갈 수 원장님 있겠지만, 저기 취임하셨을 때 그래서 또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언제든지 명예퇴직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배임이 아니라 축하받을 거예요. 나 지금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정말. 그럼
언제든지 가라 이거야. 근데 이게 알칼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 이 알칼텔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회장이 누군지 몰라요. 거기는 다 자율적이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어떤 사람은 나 태국에서 나 하루만 일할 거야. 그럼 PL이 그런 걸 퍼센트를 다 만들어갖고 일을 해요. 그걸 끝나는 거야. 그 대신 그걸 평생 일해요. 뭐 계약이고 나갈 통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이익은 그 사람이 평생한테 줘. 그래서 그게 자율적인 거, 오토노머스하고 그게 자율적인 거지. 뭐 다른 게 자율적이냐고. 그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조직은 그거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직이 아니지. 어떻게 조직이야? 의사 결정 못 하는데 싫어야 하는지도 못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더 연구원이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뭐 세통사도 있고 지금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 부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공돌이 문화 하지 말고 사회학적 문화를 잘 그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자꾸 공돌이라고 듣기 전에 사회학적으로 좀 이게 50대에서 50대를 좀 30대 같이 퓨전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퓨전 문화,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게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박사님도 그러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사회는 나이차 10년, 15년 차이도 다 똑같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괴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할게요. 혁신을 하려면 혁명적이어야 돼요. 제가 아이리버 만들었고 아이리버 게임 사업부를 하루아침에 혁신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비즈니스를 굴압시킬 때가 있어요. 내 밑에 300명을 3일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난 그때 참을 못 잤지만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야만 이 조직이 산다. 난 그걸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하지만 그들한테는 그러고 나서 그 회사의 어떤 경영 프로핏이 좋아지고 하고 물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죠. 근데 지금은 또 그 사람들한테 도리어 좋은 기회를 줘갖고 지금 유명한 게임 회사에 다 이사들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혁신을 할 때는 혁자가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100개 나고 3살이 돌을 때까지 아픔이 있어야 돼. 그냥 대충 하면 혁신이 아니에요. 그건 찐따기지. 그냥 찌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 혁신을 하려면 진짜 우리가 한번 하든가 아니면 진짜 그 혁신 반대로 프로같이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든가 뭔가 돼야 돼. 일단 중간에 가는 사람은 뭐 오래 못 가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구성원 전체들이 이 주제를 놓고 한번 디스커션을 전방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전방에 진솔되게 이 주제를 갖고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 펑펑 울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짜 그게 아닐 것 같죠? 다 선배들, 후배들 다 해서 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퇴직을 없애고 왜 없애야 되냐 그 토론을 막 시작하잖아요. 진짜 서글프게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있어요. 근데 진솔하게 그런 그 대화가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가서 정부에 가서 하자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이틀 동안 하면은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게 정량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잠깐만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조리질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아까 말씀한 엑시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가 최고의 옵티마이즈한
방법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철학에서 뭐냐면 사물과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 주제가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얘기가 돼 있어. 지금 40, 50 세대 뭐 얘기하지 말고 난 전체 한번 모아놓고 근데 그게 맨 처음에 그게 문화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 이노베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 모임 가기가 조금 서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서먹하지 않게 어느 정도 붐업이 딱 됐을 때 주제를 갖고 팍 얘기를 해야 돼요. 붐이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문화 이노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연구원들은 뭐냐면 왜 연구하기도 바빠 죽고 하는데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걸 깨야 돼요. 지금도 무슨 모임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까? 되게 집단 이성이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얘기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댓글할 때 되게 강하게 댓글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싫은 거 떠나서 상대방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하게 와그라비나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댓글에 가서 막 결론 없는 그 완문을 막 쓰는 것보다 자꾸만 오프라인에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에 대화를 만들게끔 하는 그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만지고 있는데 그걸 뭘 더 만져 그거를 더 만지면 뭘 해. 사람과 사람이 좀 남자가 만져도 손 만지면 찡하게 그러나 감성적인 어떤 앞으로는 감성적인 연구를 안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디지털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모르고 나왔는데 지금 떠들려면 또 계속 떠들어요. 또. 여기 소통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는 것 같고 지금 벌써 1시가 훨씬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점 얘기하세요. 조금만 더 얘기하시고 네. 그 평가 체제를 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런 변화들을 좀 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의 수리를 믿으면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없애버리면 돼요. 평가도 없어요. 각자의 이 세계는 앞으로는 각자의 마음의 숙이된 결과를 자기가 자신 있게 스스로 사랑하면 평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누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끊임없는 같이 개인의 연구실이 있지만 끊임없는 계속 아날로그적인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책임이 있으면 너만 책임 아니야 나도 책임이야.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는 논리학을 보고 A와 N도 뭐고 이런 나왔더니 결국 뭐냐 어떻게든 간에 살아가면 평가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하고 평가를 꼭 해서 나 자라왔나? 아니잖아요. 나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하는 일을 숙이된 것과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것이 페더레이션 되면 그 다음에 내 평가라는 것은 서로 보듬는 게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를 너 드랍시키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 화두를 던져주셨고 이 화두에 대해서 같이 다 같이 한번 논의한 자리가 이어졌으라는 말을 드리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